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대단원 3단원입니다. 대단원 3단원 이제 헌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 첫 번째 단원으로 헌법의 의의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헌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헌법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해 왔나? 그리고 헌법의 정치적, 법적 의의는 무엇인가? 요 세 가지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조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어서 메모를 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은 10장 총 130조로 이루어진 법입니다. 130조 몇 조 몇 항 그러죠. 그 조가 130개가 있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다른 법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예를 들어 민법 같은 경우에는 1000조가 넘어가는데 헌법은 단 130조가 전부입니다. 이 헌법 내용 전부 우리 교과서 맨 뒤쪽에 실려 있죠.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보면서 아, 헌법이 이런 내용을 다루는구나. 직접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헌법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법인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1장 총강. 여기는 뭐 대한민국의 뭐 영토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옵니다. 네,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죠. 그리고 제3장, 4장, 5장, 6장 뭐 이런 거 보면 국가기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선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 뭐 이것도 역시 우리 국가기관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PPT 편집하다가 잘렸는데 9장은 뭐 경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제10장 헌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간결한 구조로 되어 있는 법인데요. 그럼 헌법은 어떤 법이냐를 살펴보면 헌법은 아주 간단하게 뭐 말을 하자면 사용 설명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를 하는 사용 설명서냐면 바로 국가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사용 설명서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헌법을 사용 설명서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냐면 헌법은 일단 국가 운영 원리가 들어있는 법이에요.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라. 국회는 이런 걸 해야 된다. 행정부는 이런 걸 해야 된다. 법원은 이런 걸 해야 된다.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뭐 예를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일,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들 있죠. 국회, 정부, 법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그렇게 조직되어야 되는지 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 조직 원리를 담고 있는 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국민의 기본권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기본권은 이제 인권과 비슷한 말이에요. 인권과 비슷한 말인데 인권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권리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보장해줘야 되는 정말 중요한 권리를 말을 하는 거죠. 이 인권이 이제 뭐 법으로 구현되면 이거를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본권, 헌법에 나타난 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헌법은 두 가지를 담고 있는 법을 헌법이라고 불러요. 국가 운영 원리가 나와 있고 그리고 기본권이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도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법을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은 이제 대한민국처럼 문서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문서가 아닌 어떤 뭐 관습이라든지 뭐 전통이라든지 뭐 아니면 헌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뭐 여러 개의 문서 여러 개의 기타 등등 문서로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명확하게 헌법이라는 문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경우에든 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헌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헌법은 국가 운영에 관한 원리와 기본권이 들어있는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처음부터 이런 의미였던 건 아니에요. 헌법은 크게 3단계로 이렇게 고유한 의미의 헌법부터 그리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복지국가 헌법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서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부터 살펴보면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말이 번역어 투라 조금 딱딱한데 고유한 의미, 고유가 원래 이런 뜻이죠. 원래 의미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는 헌법도 적용이 되고 뭐 옛날에 고려 시대라든지 신라 시대의 국가도 적용이 되고 뭐 미국도 적용이 되고 뭐 가나도 적용이 되고 어느 국가에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의미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그래서 가장 뜻이 적습니다. 국가 운영에 관한 원리만 담고 있으면 어 헌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그랬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일단 헌법이라는 법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옛날에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이럴 때는 헌법이라는 문서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명확하게 이렇게 헌법 같은 문서가 없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때도 국가 운영에 관한 그런 원칙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왕은 그 왕의 어떤 그 첫째 아들이 이렇게 뭐 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실 부인에서 나온 그런 첫째 아들이 이렇게 왕을 계승하는 게 국가 운영의 원칙이었잖아요. 그리고 왕한테 그런 어떤 모든 권한이 다 주어져 있고 그렇죠. 이게 막 문서화된 법으로서 존재했던 건 아니지만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누구나 여기서 뭐 태클을 걸거나 아 당연히 이렇게 신라는 이렇게 운영되는 거야 혹은 고려는 이렇게 운영되는 거야 이런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이제 근대로 오면서 하나 더 추가돼요. 의미가 기본권. 기본권이라는 게 추가가 되죠. 헌법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입헌주의와 연결이 되는 개념입니다. 입헌주의가 뭐냐면 헌법으로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국가 운영 원리를 입헌주의라고 그러죠. 근대로 오면서 시민혁명의 결과 시민들이 이기면서 국가 운영을 하려면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줘.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헌법에 기본권이 추가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그런 열망이 커지면서 여기 요 이후에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의 모순 뭐 예를 들어 찰리 채플린 영화에서 보면 막 노동자들 뭐 하루 종일 일하고 어린애들도 탄광에서 일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헌법에 복지 이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고 이따가 배울 사회권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이런 복지 이념까지 추가가 되면서 현대복지국가헌법은 국가 운영에 대한 원리와 기본권뿐만 아니라 복지 이념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럼 요 세 가지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헌법에. 자, 그럼 헌법의 정치적 의의와 법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정치적 의의라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헌법은 국가를 창설합니다. 창설한다, 만든다죠. 국가를 만든다는 게 뭔 소리냐? 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 광복이 됐죠. 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만듭니다.
국가 운영에 관한 원리를 만드는 거죠. 뭐 대통령은 이런 일을 하고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고 뭐 법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런 걸 다 정했겠죠. 그 후 48년 8월 15일에 이제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정부 수립보다 헌법을 만든 게 먼저죠. 국가를 만들려면 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규정을 해야겠죠. 그렇게 헌법은 국가 운영에 관한 모든 원리를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국가를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진 법이죠. 그 다음 국가의 정치 생활을 주도하고 규제합니다. 국가의 정치 생활, 뭐 국가 운영을 말을 해요. 국가 운영을 헌법이 주도하고 규제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국가라는 게 이제 뭐 국회, 정부, 법원 이런 게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지 헌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일 헌법에 다 나와 있죠.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죠. 정치 생활을 주도를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규제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법을 내가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싶어도 그거는 국회가 할 일이잖아요. 법을 통과시키는 거 국회가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하죠. 대통령의 권한을 규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회가 법을 실행하고 싶어요. 못하는 거죠.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헌법은 사회 통합을 실현해주는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연결이 되는 그런 얘기예요. 헌법재판소.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 갈등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옛날에 호주제라든지 아니면 수도를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서울을 이제 충청도로 이렇게 옮기자 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그런 갑로늘박이 심하고 찬성과 반대 측이 아주 그런 심하게 해결되는 정치권에서 해결이 안 돼서 이게 나중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과 호주제가 뭐 폐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결론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헌법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가치가 이렇게 담겨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들 이런 게 이 사회 논란을 잠재우거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찬성 반대 이렇게 굳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회 통합을 실현시켜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헌법의 법적 의의를 살펴보면 법으로서는 헌법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일단 최고 규범입니다. 무슨 소리냐? 법이 헌법만 있는 게 아니죠. 헌법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밑에 이제 명령 그리고 그 밑에 조례, 규칙.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나눠지는데 헌법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고 법률은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법을 말합니다. 뭐 민법이라든지 형법 이런 게 그 헌법 밑에 있습니다. 명령은 대통령이 이제 내리는 명령을 말을 합니다. 조례 규칙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명령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거든요. 헌법은 어떤 법도 헌법을 위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규범인 거죠. 그리고 또 헌법 정말 중요하죠.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규범이죠. 가장 국민의 기초적인 그런 권리가 나와 있는 그런 규범인 거죠. 근데 헌법이 최고 규범이잖아요. 법률이 헌법을 위반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요거 두 개를 연결시키면 어떤 법률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최후의 보루 역할을 헌법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기관의 수권 규범이자 권력 제한 규범입니다. 말이 어렵죠? 근데 의미는 쉬워요. 수권, 권한을 준다. 권력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렇죠. 우리 국가기관, 뭐 국회,
국회, 정부, 법원 이런 데 관한 권한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헌법에 이런 일을 하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권한을 주는 거죠, 헌법이. 그 국가기관한테. 또 한편으로는 권력을 제한하죠. 예를 들어 국회가 행정부가 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국회가 하는 일을 못 박아두었기 때문에 헌법에 그 국회가 자기 해야 되는 일만 할 수 있는 거죠. 권력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뭐 이렇게 헌법의 의미 그리고 헌법의 정치적 의의, 법적 의의를 살펴봤습니다.